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로 2천만 원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에 사는 은정 씨는 실제로 이 상황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순식간에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나갔습니다. 은정 씨의 1년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매일 밤 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제도 덕분에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은정 씨는 이 제도를 통해 약 1,40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은정 씨가 몰랐다면 그냥 평생 빚을 지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 두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고 저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은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곧이어 현실적인 문제가 저를 덮쳤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상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수술비만 약 800만 원,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 평균 50만 원, 그리고 재활치료까지 포함하면 최소 2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은정 씨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정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세전 250만 원 정도였고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은정 씨의 수입으로는 몇 년을 모아도 2천만 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도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기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대출,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은정 씨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신용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2주간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동시에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만 하루 50만 원, 14일이면 70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각종 검사비, 약가, 재활치료비가 매일 청구되었습니다. 퇴원 날 받은 최종 청구서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신용카드로 한도만큼 결제하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월 상환금이 80만 원이 넘었죠. 은정 씨의 월급의 거의 3분의 1이 대출 상환에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를 아껴도 매달 적자였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회식도 거의 빠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버텼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고 계셨지만 은정 씨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얼마를 써야 하나, 이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에 외식하자고 해도 배가 안 고파요라고 거짓말을 했고 주말에는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외출하면 돈을 쓰게 되니까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은정 씨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추천 영상에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실비보험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클릭해서 보는 순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그 초과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은정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곧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각종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2018년부터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인데 의료비로 2천만 원을 썼다면 기준 초과분에 대해 최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은정 씨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자료를 찾고 상황에 맞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은정 씨의 연봉은 세전 3천만 원 정도였고 어머니의 병원비로 2천만 원을 썼으니 명백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원 수 기준으로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사에 반차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달려갔습니다. 상담원분께 은정 씨가 상황을 설명하니 네, 충분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상담원분께서 친절하게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소득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았지만 수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서류 준비에 매달렸고 2주 만에 모든 서류를 완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신청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의료비 지출 내역,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기재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였습니다. 은정 씨는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원무과에 방문해서 입원 기간 동안의 모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사 용지로 무려 30장이 넘었습니다. 수술비, 중환자실 비용, 검사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등이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 서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썼구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은정 씨는 직장인이라 회사에서 근로소득원 천징 수령 수증을 발급받았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셔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통해 어머니와 같은 가구원임을 증명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도 필요했습니다. 은정 씨는 월세로 살고 있었고 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만약 자가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계산되지만 일정 기준 이하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 기준이 꽤 넉넉한 편입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2주가 걸렸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았죠. 힘들긴 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를 갖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다시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담원분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잘 준비하셨네요. 심사에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개월이 지나고 6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탈락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청한 지 정확히 52일째 되는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우편함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지서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지원 금액 1,400만 원. 1,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은정 씨가 지출한 2천만 원 중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약 1,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숫자를 여러 번 세어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통지서에는 지원금이 약 2주 후에 은정 씨가 등록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고통, 불안, 절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카드 빚을 갚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2주 후 은정 씨의 통장에 1,4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병원비를 환급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정 씨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말 그대로 재난에서 은정 씨를 구해준 돈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즉시 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고 신용카드 대금도 모두 갚았습니다. 여러분, 은정 씨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기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서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셋째,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 대비 일정 비율 보통 15에서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꼭 중증 질환이 아니더라도 장기 입원, 고가의 수술, 희귀 질환 치료, 재활 치료 등으로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별히 자격을 갖춘 경우 치과 임플란트 같은 항목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은정 씨는 어머니 퇴원 후 6개월 전에 알게 되어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전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처음이라면 지사 방문을 추천합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거든요.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 천징 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재산 증명 서류 재산세, 과세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병원 원무과, 주민센터, 회사,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단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이 옵니다. 6단계 지원 결정 통지를 받고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탈락하더라도 사유를 알려주니 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정 씨가 경험을 통해 얻은 꿀팁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병원비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
은정 씨는 어머니 입원 기간 동안의 모든 영수증을 파일에 정리해뒀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둘째, 비급여 항목도 인정되니 모든 의료비를 포함해서 신청하세요. 셋째, 가구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 가구원으로 인정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넷째, 소득이 애매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도 심사받을 수 있으니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다섯째, 탈락하더라도 재신청이나 이해 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서류 보완만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째, 연간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500만 원, 6월에 700만 원, 11월에 800만 원을 썼다면 총 2천만 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 중 여러 명이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합산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더해서 기준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무조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내가 해당될 리 없어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상담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은정 씨는 이 제도를 알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몰랐던 것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은정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이 정보를 알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은정 씨의 어머니는 지금 많이 회복하셔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잘 걷지 못하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웃으시고 대화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는 빚에서 벗어나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은정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첫걸음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그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의료급여, 각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때 창피하다, 내가 이런 지원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면서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아까운 일입니다. 은정 씨는 지금도 가끔 그 노란 봉투를 꺼내봅니다. 지원 금액 1,400만 원이라고 적힌 그 통지서를.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은정 씨를 구해준 희망의 증표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